국회 본회의에 앞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 인준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충청 대신 강원도 칩거 외 바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4위는 여기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두 남자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 두 남자의 알듯 말듯한 속내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운명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전환점을 도는 주요 포인트 바로 총리 인준이 바로 내일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태현 차장. 네. 일단 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강원도에 있다는데 강원도 정확히 어디 있는 겁니까? 긴 주말을 아마 보냈을 거라 생각되는데 예. 뭐 하여튼 우리나라 네티즌들 대단합니다. 그 문막이라는 곳 있죠. 어떤 리조트가 있는 문막 휴게소에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그렇죠. 고속도로 지나가는 휴게소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 문막 휴게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문막 쪽 강원도 인근의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 있을 본인의 인준 청문회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아주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마음은 불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급하게 움직이셨나 봐요. 원래 좀 이렇게 행선지가 정해져 있으면 휴게소 안 들리고 곧장 가는데 그런가요? 휴게소 들리셨으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벗어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막 휴게소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온 국민이 다 카메라와 그다음에 녹음기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TV와 신문들 끊고 본인 스스로 그래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내일 총리 인준이 되면 어떤 기자회견문을 발표할지 준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걸 국회 얘기로 돌아가 보면 새누리당 이제 정말 물러설 곳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일, 11일 청문회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만신창이 청문회가 됐는데 12일 날 반드시 표결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청와대 내각 개편, 그다음에 인적 쇄신 이 부분이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7, 18 이후에는 또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끝으로 표결을 끝내서 총리 후보자로 임명한 다음에 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어떤 개각, 인적 쇄신을 할 요량이었는데 뜻밖의 암초를 만나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16일 날은 반드시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투표를 강행해서 이완구 후보자를 이완구 총리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내를 분석하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여당은 내일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야당은 이완구 후보자 부적격하다,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게 기본적입니다. 속내는 차분차분히 분석을 하도록 하고, 저희 방송 전에 말이죠. 시청자 한 분이 저희 뉴스탑10 팀에 사진을 한 장 보내줬습니다. 아마 주말 이완구 후보자를 둘러싼 주말 민심을 조금 알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여기 어디입니까? 어디에 뭐가 걸린 겁니까? 충청 지역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음면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처갓집이 제가 충남 서산인데요. 저희 장모님이 가장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반드시 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저에게 아주 강요를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저희 집안 얘기였고, 충청권 민심도 조금 미묘한 흐름이 감지가 됩니다. 네. 여론조사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방송법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밝히고 여론조사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갤럽에서 한 거고요. 6,031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010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표준 오차는 95%,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정확한 문구들은 갤럽 홈페이지에 가면 아실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질문 내용 중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냐, 이런 여론조사를 봤을 때 전체가 41%가 부적합했다. 그리고 적합은 29%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청문회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의 여러 논란들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거고요. 좀 놀라운 점은 이 갤럽 조사에 따르면 충청 지역에서도 좀 미묘하게나마 이완구 후보자의 그 총리 인준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제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어떤 충청도에서 이번에는 한번 이제 큰 인물이 나와야 된다. 김종필 그 총리 이후 뭐 제대로 된 충청인이 어떤 큰 자리에 간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인의 민심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명히 민심도 있는 거고요. 반대편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해도 너무 이 후보자가 지금 드러난 의혹 같은 것이 본인이 해명도 못하고 오히려 충청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깎아내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 속내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데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에도 분명히 충청도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의원들이 뭐 지금 똑바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를 저런 심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 충청 민심을 스스로는 자당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진성준 의원의 얘기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자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에 대한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반응은 국민 여론에서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위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답변,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므로 자기 자신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지난번부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걸 새누리당은 어제 일축을 했습니다. 하태원 차장. 예. 자, 이렇게 되면 표 대결로 만약에 가면 네. 누구에게 확실히 승산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그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게 무엇이 문제냐. 분명 국민 여론에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반대로 보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표 대결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야당 여당 그 새누리당은 155석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과반이 출석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과반이 148석.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155석을 다 온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의원들까지 모두 다 귀국령을 내려서 예. 한두 명 빼고는 다 들어와 있고요. 스탠바이 상태에 있고 실제로 내일 2시든 10시든 본회의가 열리면 모두 다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대결로 가면 이완구 총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약간의 꼼수죠. 사실은 헌법에도 꼼수다. 예.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요. 국회법 역시도 국회의원들이 이 표결을 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본인이 율사잖아요. 변호사 출신이신데 헌법과 국회법에 명명백백하게 언급돼 있는 그런 투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뜻을 묻자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질문이군요. 하태원 차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팬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데 왜 총리 인준에서 당론에 휘둘립니까? 참석 여부조차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고수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취약점, 왜 당론 투표를 하느냐, 국회의원 본인 개개인은 소신이 과연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에서는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자기의 소신에 맞게 저 충청권 총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면 여당 의원도 분명히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에서는 여야가 극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서는 결국 당론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우리의 의회 정치의 현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야 모두 당론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다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한 명의 팬분이 또 찾으셨습니다. 심진땡님이요. 이완구 총리 인준 국회 본회의 투표 시에
여야 공이 참석하고 당론 없이 자유투표한다면,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네. 그냥 다 까놓고 말이죠. 그냥 투표한다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론 없이 내면 저는 야당에서도 상당 부분 이탈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탈표라는 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겠다는 건. 네. 어떻게 보면 야당에 지금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렇게 갔는데 155석보다 훨씬 많은 가령 170석의 찬성표가 나온다. 이런 경우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상당히 타격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야 모두 그런 배치 다 떼고 그냥 우리 소신껏 투표해보자. 그럼 누가 되겠느냐? 저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통과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에 좀 중요한 것이 숨어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그 시청자분 생각을 하실 때 자유투표를 하면 누가 저거를 찍었는지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을지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 국회의원이나 저런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탈표가 그렇습니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국회의원이 찬성을 누르더라도 아마 저 때는 수기로 하죠. 저 때는 찬반 부득해서 하지만 어쨌든 그게 누가 찬반을 하지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의원이 찬성을 했다, 반대를 했다 이 부분이 나타나지만 지금 이런 인사에 관한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하면 아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단속이 더 안 될 겁니다. 예. 자, 그럼 기다렸던 뉴스탑 10만의 자랑.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속마음이 어떤 건지 저희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만화처럼 그렸는데 세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내가 비주류지만 총리 낙마하면 당이 뭐 뒤에는 말 필요 없겠죠. 이랬더니 문재인 대표가 낙마시키면 주도권은 내 건데 지금 음악도 익살스러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태 차장, 어쨌든 낙마가 쉽지 않다는 걸 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 배경 그림은 경남 중고 동문회 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두 양반이 어떤 포옹까지 하면서 화기애애한 장면을 같이 합성을 했는데, 예. 자 맞습니다. 지금 비주류 KY 라인이라고 하죠. 비주류 당대표가 돼 있는데 총리까지 낙마하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장래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김무성 대표로서는 걱정일 거고요. 예. 자, 문재인 지금 대표로서는 낙마시키면 당연히 지금 정부의 주도권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자, 호남 총리론 얘기를 한번 해버렸단 말이죠. 그 얘기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한번 속마음, 진짜 속내를 보실까요? 여론조사 주장 진짜 고맙대 이 경상도 부산 사투리로 후배님 하니까 문재인 대표 아차합니다. 호남 총리 발언만 안 했어도. 김태현 변호사님. 어쨌든 모양새 지금 주말 민심 분위기가 이 본인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면서 말이죠. 꼬였죠. 꼬여서 내일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고 예.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야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모든 언론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론조사 같은 것도요. 그냥 놔뒀으면 주말 기점에 여론이 더 급격히 안 좋아졌을 텐데 문재인 당대표가 여론조사 얘기를 함으로써 여론이 조금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떻게 양 당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김무성 대표의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금 뭐 사실 새누리당과 청와대 계속 수세에 몰려야 되는데 지금 그 당 전당대회 이후에 일주일 동안 새정치연합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 2명의 엑스맨이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못해서 이기는 그런 참 아픈 상황들이 계속 역시 벌어져요. 싸움은 상대 평가인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앞으로 이들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속마음 당연히 있겠죠. 세 번째 속내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폭탄 터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 총리 인준이 되면 청와대가 내일 모레 개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각에서 또 폭탄이 터지면 여당은 정말 난감한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겁니다. 개각 플러스 청와대 개편. 박근혜 대통령 달라질 게 없으니까 분명히 폭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원 차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곡에 전곡을 찔렀다고 보여집니다. 내일 혹시 내일이나 모레 있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라는 딱지를 떼고 있을 어떤 인사 개편 여기서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여권의 어떤 그 국민 민심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영영 놓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동안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겠냐. 또 그 밥에 그나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당도 조만간 또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완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치권의 두 대표, 제 오른쪽에 보셨던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온 이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속내까지 알아봤습니다.